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덕프로입니다. 자, 오늘도 유한양의 주말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어제 이 나스닥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시황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. 뉴욕 증시가 좀 고점 부담에 혼조 마감이 되었고 그런데 이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어요. 이 다우존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보다 바로 이 성장주 중심으로 앞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나타날 것이다. 자, 성장주 중심으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들이,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이 제약바이오 쪽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. 네,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만약에 이 지표상에 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이 다우존스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때는 또다시 이런 지수에 큰 단기적인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의 지금 전쟁 속에서 지금 지도자가 사망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, 속보로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또 미쳐 나갈지 주말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. 일단 유한양행을 보면은 현재 주가 금요일날 14만 6,100원으로 마감을 하였고, 좀 주봉으로 볼게요. 주봉으로 보면요. 거래량 자체는 이전 직전 3주 거래량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,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. 약간 도치 형태로 마감이 되었고, 월봉으로 보면 월봉은 거의 뭐 도치 형태로 이제 양봉 마감이 되었죠. 이게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치 형태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건 이게 추세를 또 바꿔나가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. 네. 저도 이 유한양행을 여러분들께 계속 찍어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저는 제 주관대로 그냥 더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더 올라간다 말하고 말씀을 드리고, 만약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뜬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상의 인기는 없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주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타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끔 보면 뭐 말도 안 되게 앞으로 여기서 더 몇 프로가 올라갈 것이다. 아니면 단기적으로 바로 막 20만 원 갈 것이다.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도 저는 유한양행을 좀 좋게 보는 게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결국 이렇게 영업이익과 함께 이 주가가 이게 변동폭이 나오는 종목이 없거든요, 사실. 대부분 영업이익은 거의 처참히 무너지고 거의 마이너스 적자를 거의 벗어나질 못하고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재료로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런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업의 가치까지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3분기와 4분기 컨센시스도 상당히 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힘은 남아 있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다 내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웬만한 구간에서 다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서 유한양행을 끌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? 그냥 내가 들고만 있는다라고 해서 뭐 더 어디까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들고만 있는다라고 하면 내가 고점에서 봤던 이 평가액을 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사람이라는 건 내가 가진 걸 잃을 때 가장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요.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1억의 평가액을 봐서 근데 매도를 안 했어. 그런데
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네. 아야, 지금 평가액이 한 5천만 원 떨어졌어. 그러니까 50%가 떨어졌어. 예를 들어서. 그러면은 분명 그렇게 생각해요. 아, 그때 조금이라도 팔 걸. 그래서 지금 다시 잡을 걸. 그리고 나서 언제 또 매도하는지 아세요? 장기적으로 본다고 분명히 굳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본절 구간을 가거나 아니면 이전 직전 가격을 가거나 이 직전 가격을 살짝 뛰어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본절이라도 챙기자. 그러니까 내가 봤던 이 수익을 본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내려갈까 봐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매도가 나갑니다. 이런 경험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한양행을 계속 분석을 할 때마다 재료 모멘텀 너무나 중요하죠. 그런데 이 재료 모멘텀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던 그 상승 초입 구간에 우리가 봐야 했어요. 지금은 재료나 모멘텀을 공부하는 게 어쩌면 확증 편향을 더 불러일으키는 좀 안 좋은 악수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제가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커뮤니티를 좀 운영 중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딱 이날, 이 매도가 나온 날, 이날 이렇게 매도 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잠시만요. 지금 여기랑 여기, 그리고 제가 아마도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대략 이날 들었던 것 같은데, 일단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여기에서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근거는 일단 저는 다른 건 없어요. 제가 보는 지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일단 제가 수익을 먼저 챙겨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이유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과매수 구간, 음, 이 과, 현재 이 지표를 보면은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과매수 구간, 그러니까 80포인트가 넘는 그런 포인트가 넘는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왔죠.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거의 높은 확률로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조정 뒤에 정확하게 이걸 좀 볼게요. 정확하게 딱 0.618 구간에서 언저리에서 계속 이렇게 멈칫하면서 주가 올려간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파동적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대략 이런 0.618 구간까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대략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추세는 웬만하면 고점을 뚫습니다. 웬만하면 고점을 뚫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뚫어줬으면 더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은 올라갔지만 이 과매수 구간에 대한 지표가 고점이 낮아졌죠. 그러니까 실제 현물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지표상의 고점이 낮아졌습니다. 이런 걸 우리가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이게 정말 높은 확률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파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렇게 큰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크게 나오면은 여기 이 쌍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좀 약세로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도 그냥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틀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, 우리는 무조건 상방만 보면서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음.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고 싶어서 좋은 말만 들어서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이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요. 앞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야 앞으로 더 크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눌림목자리에 대한 타점들이나 앞으로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다 좀 끌고 갈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타점을 좀 같이 좀 공유받고 싶고 저와 함께
유한양행을 좀 끝까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 상단에 있는 번호 010-2011-9671로 저에게 간단하게 유한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문자 주시는 분들 다 구독자 분들일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게 분석이라는 게 뭐 기대치에 대한 영업이익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800억 그리고 HIB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죠. 뭐 파이프라인 임상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그리고 뭐 단독요법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아요. 이 재료가 유한양행이 그만큼 또 좋은 기업이라는 걸 좀 반증해 주는 건 맞거든요.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이미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구글에만 쳐보면 알고 네이버만 쳐봐도 다 나와요. 뭐 지금 숨겨진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만큼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. 이런 걸 지금 내가 알았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. 아시겠죠? 이런 걸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존의 물량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좀 더 나오고 이 물량 털린다라고 하죠. 그 털리는 그런 구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보는 이런 관점들이나 제가 보는 이런 타점들 그리고 기법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이런 타점들 그리고 대응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오셔서 이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유한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말간 여러분들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움들 드릴 수 있는 자료들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. 제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릴 건데 이런 장기 파동에 대한 스윙 포지션 그리고 단기 파동에 대한 데일리 스캘핑 트레이딩 그리고 내가 과연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RSI라고 하는 이 상대 강도 지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제가 이런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들이 또 받아요. 그래서 아직 이 상승 시그널이 곧 나올 만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. 여러분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어,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니까요. 저와 함께 하면서 앞으로 재밌는 주식 꼭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